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반장 김문석입니다. 자, 우리 반장님이 요 며칠 3분기는 조금 분위기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작부터 좀 흔들리더라고요. 네, 사실 뭐 어제도 11시 이후로 시장이 줄줄줄줄 네. 플러스 마감은 했지만 좀 흘러내린 모양이 좀 찝찝하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오늘 출발에 좀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와서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오후장의 하락폭은 조금 줄여낸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조정이 온 건지 내가 가진 종목이 어떤지도 여전히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7월 들어 시장이 좀 흔들흔들하다 보니까 종목 고민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자, 화면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제가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샵 8181로 유료 문자 주시거나 아니면 또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종목 남겨주셔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파트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동호 파트너 그리고 신학수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든든한 두 분께 7월 얘기 좀 여쭤봐야죠. 좋습니다. 7월 얘기하면 또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상법 개정안 요 이슈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조정을 좀 상승으로 이끌 만한 이슈, 여전히 기대감이 살아있는 이슈라고 좀 봐야겠죠. 자, 뭐 사실 최근 증시가 요것 때문에 미리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어쨌든 뭐 분위기는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인데 오늘 좀 공교롭게도 관련된 수혜주들, 뭐 지주사를 포함한 관련된 수혜주들 오늘 죄다 두들겨 맞았어요. 이제 제로 노출을 앞두고 먼저 팔아야지 뭐 약간 이런 느낌까지 오늘 좀 있었는데, 자,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이쪽 끝물로 봐야 되는지. 이제 새로운 또 시작을 내일부터 간다고 봐야 되는 건지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학수 파트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차익 매도가 나왔었던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이 차익 매도가 며칠 더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꽤 올라온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약간의 숨고르기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먼저다라는 거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여기에 경영의 투명성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4천억 이상 팔았지만은 차익 매도로 보고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이 여건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주주 환원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생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또 그 시장,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여건에서는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꽤 많이 올라온 종목들 군에서 금융주들이 또 조정을 받았는데요. 증권주가 혜택이 아주 큰 거거든요. 결국은 매매가 활성화되고 주가가 올라오고 시장에 대한 부양 이 부분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7월 증시 현재는 숨고르기에 있고 조정에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고요. 밴드 대역 제시해 드릴게요. 3,050에서 3,150 이렇게 좁은 구간의 박스권에서 일단은 숨고르기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 차트가 나왔는데요. 그거 마저 보면서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저점을 딛고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가격적 부분에서는 요 부분이 갭이에요. 갭에 대한 부분에서 갭에 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지거든요. 아직 갭을 메꾸지 않았어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새로운 모멘텀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 모멘텀이 아직 나오지 않고 현재 있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요 밴드가 3,050에서 3,150입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뭐 6월 신정부 출범과 함께 뭔가 이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상법 개정안이거든요. 여기 이제 내일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할 것 같다 해서 사실 그동안에 뭐 금융지주사를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올랐는데 지금 내일 본회의 통과할 것 같다는데 주가는 오늘 다 빠져버려서 뭐 기다렸다가 내일 발표 나면 팔지 뭐 미리 파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거면 제로 네. 노출로 보통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소문이 무성했는데 주가는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네. 보면은 뉴스가 내일 이제 나올 예정이고 확정이 되기 전에 이미 오늘 이제 좀 단기적인 조정이 받긴 받았는데 고점에서 상승한 여력분의 오늘 조정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오늘 뭐 10% 정도 빠졌는데 저점 대비해서 지주사들은 거의 뭐 100% 이상 올라온 종목들이 수두룩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단기는 비중 축소지만 중장기는 저는 오히려 조정을 조금 더 깊게 받으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땡큐다. 그래서 더 빠져라 하는 게 네.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실제로 지주사들을 많이 저점에서부터 매집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대부분이 설마 하다가 뒤에서 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정권이 바뀐 지가 오래된 것 같지만 한 달도 지금 채 안 됐거든요. 그렇죠. 엄청 체감적으로는 한 1년에서 3년 정도 돼 보이는데 그래서 새 정부에서 5,000포인트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5,000포인트를 바로 가지는 않겠지만 한 3년 정도의 텀이 좀 필요하다 시간이. 그리고 상법 개정 그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런 부분까지 합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일례로 일본을 비교해서 보면은 일본이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3년 전, 4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기간이 한 3년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틀린 점은 있지만 그때 니케이가 한 28,000 정도 했는데 거의 4만까지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2,500부터 시작해서 3,000이니까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긴 호흡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조정이 들어온다면 저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알짜배기가 이제 골라질 것 같아요. 네. 진짜 효과가 있는 그런 종목하고 그렇지 않은 종목하고 구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HS 효성이랑 코오롱, 원익, 하나라든지 뭐 다우데이터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SK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을 마치고 먼저 거기서 튕겨 올라오는 종목들, 먼저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은 오히려 압축해서 한두 종목 정도는 한번 강한 슈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땡큐다. 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사실 뭐 한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뭐 미국이나 일본을 포함한 이 선진 증시 상장돼 있는 기업 대비 돈은 똑같이 벌어도 좀 싸게 거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 흔히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뭐 남북한 분단돼 있는 유일한 국가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서 네. 수급이 조금 덜 들어오는 곳도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 선진 증시 상장돼 있는 기업들보다 한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보니까 배당도 쥐꼬리만큼만 하고 자사주 매입도 잘 안 하고 또 자사주 매입을 또 열심히 하는 회사는 소각을 또 안 해요. 네. 지분 방어용으로 쓰고 있고 또 거기다가 어떤 여러 가지 회사의 이사의 결의 자체가 이 소액주주보다는 오너 일가들을 위한 어떤 네. 이런 또 움직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에이 짜증나 해서 수급이 좀 안 좋아서 네. 한국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신정부 출범과 함께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 나가겠다 네, 네. 해서 그럼 주가도 좀 올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정도 올랐으면 그런 기대치도 또 반영한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내일 제로 노출 나고 나면 시장이 이제는 기대감보다는 약간 또 경계감, 또 실망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상법 개정안 이슈 짚어봤고요.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 한 30분쯤 전에 K방산 쪽에서 또 뉴스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에 대한 뉴스였는데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자, 현대로템이 지금 막 뉴스가 떴습니다. 네. 안 그래도 K9 전차 관련해서 지금 9조짜리 계약 딜이 임박했다라는 네. 얘기가 최근에 계속 뉴스가 있었는데 어제까지도 이거 뭐 무산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조금 전에 계약 성사됐다라는 얘기가 뜨면서요. 지금 대체거래소에서 보니까 정규장 끝난 것보다 한 5% 더 네. 올라온 것 같아요. 일단 분위기가 내일은 좀 떠서 출발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요즘 방산주들 보면 별로 힘이 좀 빠진 것 같아서 내일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건지 다시 사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급격하게 팔 이유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적으로 호재에 대한 재료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대로 봐야 되는데 솔직히 신규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리스크가 좀 있어요. 네네. 그 부분에서 약간 눌리면은 고점에 산 거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을 좀 덜 하셔야 될 그런 입장일 겁니다. 오히려 조정폭이 좀 더 있을 때 매수하는 게 맞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보유자분들이 좀 더 높게 파는 여건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네. 생각하고 만약에 신규로 어떤 종목을 산다라고 한다면 실제 시장은 순환매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이 있고 낮았던 주식이 다시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어서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에 관련되어 있는 여건의 종목들을 신규 회원님들은 신규 그 시청자님들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기존에 있는 분들이 높게 잘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규장에서는 20만 3천 원에 마감을 했고요. 지금 넥스트레이드 지금 시간 외 거래 대체 거래소에서는 현재 21만 4천 원. 그러니까 한 6.47%. 네. 그러니까 정규장 마감 시세 대비 한 5.5% 정도 지금 더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내일 떠서 출발하는 분위기인데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신규자 입장에서 사도 되나? 이게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21만 4천 원인데 대체 거래소에서 최근에 했던 노템의 최고점이 22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대비 얼마 안 남은 거 1, 2% 정도 올라가면 그 라인을 돌파하는데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22만 원대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는 게 맞고요. 네.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침부터 들어가면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확인한 다음에 20만 5천 원대를 지지하는지 이 부분에서 지지를 하고 밑꼬리를 달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베팅을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나서 22만 원대를 돌파하면은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서 단기 이익 실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요즘 주식시장이 참 올라와서 기분은 좋긴 좋은데 어쨌든 오늘 현대로템 또 시간에 급등하고 있는 부분들 있어서 관련 부분들까지 좀 짚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시황 짤막하게 짚어봤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상담, 금쪽 같은 내 종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상담입니다. 방금 우리 장동우 파트너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응하기 어려운 장일수록 또 세 분의 중요한 전략이 중요하겠죠. 오늘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입니다. LG화학 들어왔고요. 매수가는 27만 원입니다. 올해 자급이 좀 필요한데 과연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기존 주도주들이 조금 쓰러지는 네. 이런 가운데에서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기업들이 오늘 고개를 좀 들었는데요. 그중에 눈에 띄었던 게 제약하고 화학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LG화학 시세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자, 이 시장 순환매가 이쪽으로 좀 들어올 분위기인지 LG화학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LG화학이 27만 원에 매수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올해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LG화학이 바닥이고 주가가 반등하는 건 맞는데요. 화학주가 올라오기에는 약간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제품, 특히 이제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분자 그 화학 물질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고요. 양극재, 분리막, 생명과학도 있고요. 생명과학도 합병을 해서 LG화학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의 배터리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장이 올라오면 충분하게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는 거죠. 네. 다만 지금 반등한 부분에서 얼마만큼 올라올겠는지
있느냐라는 게 제일 궁금할 텐데요. 저는 27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27만 원에 그냥 빠져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네네. 거잖아요. 네. 올해 말까지 또 올해에 또 자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 않고요. 오히려 중기나 짧게 매매할 수 있는 여건에 좀 더 활달하게 움직이는 쪽으로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빠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서 교체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자, 불과 5년 전에 100만 원 하던 그렇죠. 네. 주가였거든요. 황제주였는데 5월 달에 지지난 달이죠. 20만 원 깨고 내려갔다가 네. 최근에 단위도 아주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분위기는 요즘 약간 술안매가 도는 분위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염두하고 좀 기다리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기다려보고 매수가까지 왔을 때 살짝 빠져나와 보자. 이렇게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셀트리온 제약요. 셀트리온 제약이요. 예,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5만 원에 5%예요. 5만 원에 5%요. 예, 요거 최근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6월 23일 날 매수했는 것 같아요. 6월 23일. 그래도 오늘 조금 올라서 또 수익을 보고는 계신데, 예. 이제 좀 매도가가 궁금하시겠네요, 그러면. 예, 얼마쯤 가야 될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얼마쯤 가면 팔아야 될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전망이랑 얼마에 매도해야 될지 저희가 질문해 드릴게요. 네, 자, 이 매수하신 날짜까지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먹었으니까 그렇죠. 지금 기분이 좀 아주 좋으신 거죠. 자, 오늘 셀트리온도 한 5% 올랐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거의 한 8% 가까이.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요즘 장 좋은데 이 셀트리온 그룹 왜 이렇게 한가 하고 좀 짜증 내셨던 분들이 많은데 오늘 모처럼 제약 바이오 쪽에 순환매 좀 붙으면서 셀트리온 그룹이 오늘 거의 거의 바이오를 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시작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번에 올라올 때 잘 팔고 나와야 되는 건지 자, 이번엔 장동호 대표님께 먼저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확인하고 중장기 소외받았던 그런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종목군들이 최근에 새 정부 들어서면 다 올랐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은 우선주 몇 종목 빼고 관리 종목 몇 종목 빼고요. 대부분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뭐 100% 이상 올라간 종목이 많은데 셀트리온 그룹 자체는 거의 안 올랐어요. 그중에서 셀트리온 제약은 안 올랐죠. 셀트리온은 그래도 좀 바닥권에 상승이 나왔는데 그래서 소외를 너무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주가가 이제 공매도 그런 문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온 자리가 5만 원대거든요. 5만 원에서 5만 5천 원대인데 이 두 라인을 넘어가면 주가가 단계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보유 관점이고요. 네. 뭐 1차 목표가는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정도. 조금 더 보면 한 7만 원 정도까지 해서 분할로 이렇게 이익 실현하는 방향이 좋을 듯 하고요. 셀트리온도 이제 조정을 마치고 오늘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 정도까지가 되면 약간 과열권에 들어가거든요. 셀트리온이. 그래서 지금은 셀트리온하고 같이 보지만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셀트리온 제약같이 너무 중장기로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오늘같이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5%가 아니고요. 다른 종목을 팔아서라도 이런 종목을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방향이 매매의 팁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매도하는 팁을 드리면요. 딱딱 단가가 떨어지는 가격대 있어요. 뭐 6만 원, 6만 5천 원, 7만 원 이런 식으로 그 부근에서 일부를 파시다가 그 라인을 돌파를 해버리면 매도 물량을 취소한 다음에 가지고 가야 돼요. 거기 다 매도를 하시면 안 되고 팁을 하나 이제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네. 저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6만 원, 6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공매도 쇼커버링이 또 급격하게 또 빠르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매도 세력들이 손해가 이제 나기 때문에 주식을 다시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장기로 소외된 종목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다른 종목도 이 종목하고 비슷하게 보유하고 있다가 아래 차트상으로 아래에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쫙 나오면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요. 비중을 과감하게
늘리는 그런 매매 방식을 한번 사용하시면 네. 물렸던 종목에서 빠져나오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최근에 이 참 소외주들도 중간중간 한번 이런 흐름들이 나와서 요즘은 안 오른 기업들도 사람들이 좀 버텨보자 지금 이런 분위기거든요. 네. 오늘 셀트리온 그룹이 모처럼 이런 좀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이게 추세 반전의 신호탄이 될지 반등 나오다 또 말아버릴지 이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셀트리온 제약이요. 저는 셀트리온 제약이 안 간 게 이상할 정도예요. 솔직히 지금 현재 가격대역에서는 충분하게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이 생산해내는 모든 바이오 제품의 독점권이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 판매를 하는 우선적 권한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실적이 많이 났어요. 매출액이 4,778억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적이 372억이니까 이 부분을 따진다면은 셀트리온 제약은 최대 매출입니다. 그리고 최대 수익이에요. 그렇다면 현재의 가격이 바닥에서 움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충분하게 7만 원 부분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두 분 다 이제 올라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유해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만나봤고요. 이어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DX 들어왔고요. 매수가는 25,000원입니다. 우리 티끌모아 티끌님의 종목인데요. 아유, 닉네임이 조금 그러시네요. 오늘 종가도 아직은 사실 손실을 보고 계신 상태인데, 요거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본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장동호 대표님께 좀 여쭤볼까요? 7월 8일까지 이제 관세 유예를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뭔가 멘트가 곧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영국하고는 흐름 자체가 이제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 나머지 잉글랜드 외에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일본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이제 이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자동차라든지 철강 쪽 입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관세보다는 어느 정도 유한 관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포스코 DX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뭐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권에 근접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시간은 좀 이르지만 셀트리온 제약 같은 이 한 방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실이 많이 나 있는 상태에 있는데 비중이 많다 그러면 비중을 좀 덜어낸 상태에서 그 때를 기다리는 매매 방식이 좋을 듯 하고요. 지금 가격이 23,600원인데 이 종목이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자리가 가격으로 따지면 25,0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고 계시다가 이 25,000원에서 25,500원 라인을 돌파를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면 저는 보유한 만큼의 비중을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단기 매도 라인을 27,000원에서 3만 원 정도 한 번 정도 매도를 한번 해줬으면 뭐 손실이 크게 났더라도 그 정도 올라가면은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에서 약 수익이나 약 보합 정도로 해서 큰 손실 없이 빠져나오는 전략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자 지난해 연초만 해도 거의 주가가 8만 원 하던 게 이게 지금 2만 원까지 빠졌다가 4분의 1 토막 난 거거든요. 네. 최근에 어쨌든 다행히 좀 바닥에서 좀 탈출하려고 모양새는 조금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유튜브 종목 포스코 DX까지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그 SK 네트워크를 한 5,450원에 한 40% 정도 네네. 매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 봄에 또 그 좀 뭐 무슨 파동이 있어가지고 좀 떨어져서 그때 또 한 4,000원대 조금 함께 섞어서 좀 가지고 있는데 네. 요즘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원장 회복이 될런지 아니면 또 일정선에서 조금 팔아야 되는지 그것도 생각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네. 가격이 5,450원이라고 하셨죠. 40% 정도 있으시고 한 번 조금 더 매수를 하셨고 네. 올라오고 있는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략 여쭤봐 드릴게요. 자, 비중이 40%면 적은 물량은 아니거든요. 네. 좀 꼼꼼하게 체킹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본전인데 네. 어디 좀 본전 갑니까? 그러게요. 일단은 저는 본전보다도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홀딩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싶고요. 조금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짧게 보는 주식은 아닙니다. SK네트워크스가 원래 좀 무겁게 움직이는 주식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사업 부분에 있는 상황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계열사를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정리하는 이유는 어디 쪽에 그 힘을 실으려고 하냐면 AI 쪽에 힘을 실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계열사들 정리하고 자금 들어오면 들어오는 부분에서 투자를 하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특히 이제 SK네트워크스의 사업 부분에 SK매직이 있는데요. 예전에 SK매직 상장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지만 현재의 주가는 바닥에서 움직이는 그런 여건이고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여유롭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가격 대역은 이 부분이 1년 선인데요. 1년 선을 저는 황금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부분에 잡혀 있는 그런 여건이에요. 그렇다면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상황이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은 이쪽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주가가 확 내려왔을 때 그 포인트, 요 가격이 5,100원 정도 선이거든요. 근데 이거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제부터 순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매집을 해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빠질 때는 거래량이 적고요. 올라올 때는 거래량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크게 그 다음에 움직이고 다시 한번 크게 이런 식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우리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네. 이렇게 보면 좀 더 긴 호흡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주가는 여기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점 대비해서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아주 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5,500원에서 6,000원, 6,000원 이상까지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거는 시장이 좀 좋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홀딩해서 여유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SK네트워크스는 현재 시가총액이 1조 400억 정도 합니다. 지금 회사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장부값이 한 2조 정도 되니까 PBR은 0.5배 정도밖에 안 되죠. 다만 이제 이 회사가 영업이익은 한 1,000억 이상이 그래도 나는데 순이익이 보면 뭐 한 500억, 600억, 뭐 많이 벌어봐야 700억 지금 이러다 네. 보니까. 이게 좀 장부값 대비해 보면 싸 보이는데 이건 뭐 순이익 자체는 1년에 1,000억을 못 넘기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업계에서 약간 목표가를 세게 주지는 못하고요. 네. 대충 한 시총 한 1조 3천억대 뭐 많이 주는 데가 4천억대 정도 주는 것 같거든요. 하다 보니까 목표 가격이 한 6천원 부근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게 잘 가다가도 5,500원만 가면 네. 거기서 올라갈 여력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그 자꾸 막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분위기 살아나고 있어서 5,000원은 곧 넘기지 않을까 싶은데 한 5,500원 부근 가서 다시 한번 전화 주셔도 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올 수 있다는 전망 두 분이 짚어주셨으니까요. 그쯤에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안녕하세요. 많으십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그존 비존님. 더존 비즈온이요. 예, 예.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71,000원. 71,000원이요. 네. 뭐 비중이나 혹시 뭐 매수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매수한 지는 한 달 조금 안 됐어요. 한 달 정도.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서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아니요, 궁금하신 그게 게 갑자기 내려갔어요, 그냥. 그쵸. 갑자기 올랐다가 확 내려가버렸어요. 그쵸. 알겠습니다. 네. 계속 가져가도 될지 요거를 그러면 저희가 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자 다행히 뭐 매입가랑 현재가가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이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을까가 관건일 것 같은데, 자 장동호 대표님 얼마 정도의 매도 타임을 한번 볼까요? 저는 한 75,000원에서 한 7만 5, 6천 원 정도? 여기서 좀 올라가면 8만 원 정도 생각하는데요.
좀 속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습니다. 더 좋은 비전을 제가 쭉 지켜봤는데 이 종목이 자체가 좀 무겁습니다. 시가총액도 좀 크고 회계 기준 변경 이쪽 수혜주인데요. 관련주기도 하고 특히 뭐 AI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100조 펀드 이제 민관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된다면은 아마 더 좋은 비전도 그 펀드에서 투자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네이버, 카카오 비롯해서 더 좋은 비전 들어갈 건데 그런다고 해서 회사가 뭐 수익이 잘 나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냐 이거보다는 조금 실적이 평이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실적이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평이하고 최근에 이제 한번 상승했다가 쫙 밀렸던 경우가 경영권을 매각한다는 그런 설이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뭐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없다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71,000원이면 매수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매수가 위로 올라가면은 비중을 조금씩 좀 이익 실현을 좀 하신 다음에 반 정도를 71,000원에서 75,0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시고 75,000원대를 안착을 하면 안착이라는 거는 돌파 후에 75,000원대를 지지하면은 8, 9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중장기로 봤을 때. 그렇지만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 종목을 봤을 때 다른 종목보다는 좀 빠른 종목이 아닙니다. 다른 종목이 올라가는지를 확인하고 눈치 보고 뒤따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네. 항상 생각보다 좀 지루하다, 지겹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저는 더 좋은 비전이 회사 내용은 좋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알만한 회사, 이게 세무회계 관련된 네. 프로그램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저도 지금 사업체를 한 25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초창기 때 예사 프로그램을 썼었거든요. 아.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더존 비전의 지금 장점은 워낙 고객이 탄탄하게 많아서 아주 안정적인 이익을 좀 내고요. 네. 또 거기다가 어쨌든 그런 거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의 다 할증 요인이거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거의 한 8만 원, 9만 원 정도로 목표가를 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 펀드 관련된 이슈 붙으면서 급등했다가 뭐 폭락했다가 다시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관련된 일정 감안하면은 일단 7만 5천 하면 넘기지 않을까. 다만 이제 8만 원 부근에만 가면 약간 네. 거기서 막히는 성질이 있는 종목이니까 네, 그런 것들만 좀 참조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이 짚어주신 내용이 비슷하네요. 어쨌든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 7만 5천 원 가격대에서는 한 번 정도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는 쪽으로 전략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진짜 주식을 찾아서 저희는 진주 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분이 선정하신 진짜 주식, 진주 같은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조정 시 모아갈 종목으로 부탁드렸는데요. 장동우 파트너는 GFC 생명과학 가져오셨고요. 신학수 파트너는 넥슨 게임즈 가져오셨네요. 네, 자 조정 시 모아갈 만한 종목들, 자 뭔가 좀 좋게 보는 게 있어야 될 건데요. 어떤 부분을 좋게 보는지 저도 막 궁금합니다. 넥슨 게임즈부터 들어볼까요? 일단은 넥슨 게임즈는 모바일 게임, 그다음에 PC 게임, 그다음에 콘솔 게임 이쪽을 게임사니까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는데요. 넥슨 게임즈는 넥슨하고 연결되어 있는 회사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 CEO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넥슨의 지분을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이 상속세를 내지 못하고 물납을 했어요. 이 물납한 금액이 4조 7천억이에요. 이 4조 7천억을 정부에서 팔려고 해요. 그 팔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뭐가 있냐면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회사가 중국의 텐센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또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요. 외신에서는 넥슨 인수에 재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텐센트는 시프트업의 34%를 갖고 있고 넷마블도 18% 정도 갖고 있고요. 크래프톤도 14%, 카카오 게임즈 한 4% 갖고 있고 하이브로부터 SM 엔터테인먼트, SM 지분, 그거
그 파는 거 인수 받았잖아요. 그래서 2대 주주로 올라왔고 2,430억인가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텐센트는 우리나라 기업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넥슨의 이 그 주회사 주회사인 이쪽을 인수한다, NXC를 인수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커다랗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죠. 특히 이제 중국 자본이라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결국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 중국하고 연결되는 부분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제 차트 보여주시면은 그 가격 대역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 넥슨 게임즈는 한 3달, 2달 정도 보고 천천히 매매를 해서 매집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1년 선에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이 윗꼬리가 다른 거, 그것이 아마 호재에 대한 부분에서 움직인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주가는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이렇게 있자, 엔터. 자, 가격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이 분명히 있죠. 여기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 공간, 그리고 이전에 그 1년선에서 올라왔던 그 공간. 그래서 올라오는 부분과 올라오는 부분을 일단은 반복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호재적 재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주가는 여기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분하게 매수를 해서 한 달, 2달 이때 큰 수익 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시해 봅니다. 네, 자, 차트는 공교롭게도 탁 예전에 튀기 전 모양이랑 비슷한 모양을 좀 만들고 놓고 있네요. 자, GFC 생명과학도 들어봐야죠. 이게 불과 지난달 15,000원 하던 게 지금 3만 원까지 꾸역꾸역 올라오더니만 단기가 많이 올라서 그런가 일단 이번 주 들어서 변동성이 막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조정받을 때마다 이거 좀 모아놓으면 좋은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 종목이 이제 15,000원에서 막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그 코넥스라고 코스닥에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예비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놀고 계시다가 이쪽으로 이제 코스닥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K뷰티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 화장품 원료라든지 이런 한 2,000여 종의 바이오 화장품 원료 소재 해가지고 우리나라나 국내외적으로 OEM 방식으로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해서 주문하면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에 보면 기업들은 아모레퍼시픽이나 한국콜마, 코스맥스라든지 이런 종목들하고 지금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국내적으로 특허가 130여 가지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이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기술 특례 상장으로 이제 코넥스에 이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이제 조정시 모아갈 만한 종목이라 그랬는데 지금 네. 시가총액이 KBT에서 1,500억짜리는 거의 별로 없어요. 찾아보려고 그래도 거의 없고 괜찮은 종목들은 벌써 시가총액이 1조, 2조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례로 제가 저번에 달바글로벌도 한번 모아갈 만한 종목으로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10만 원 하던 주식이 지금 거의 20만 원까지 100%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APR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규 상장한 다음에 한 4만 원에서 최근에 16만 원까지 400% 정도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비해서 이 종목은 좀 시가총액도 싸고 미래 가치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모아갈 만한 종목이니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아래에서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는 거래가 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제 신규 상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조정시 분할로 이렇게 매집을 하면 저는 나빠 보이지 않고 평균 단가를 한 25,000원 정도 맞춘다고 생각하고 25,000원에서 3만 원 초반 정도에 맞춰서 중장기로 한번 끌고 가는 방향이 하면은 수익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코넥스에서 지금 코스닥으로 지금 이전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막 이번 주에 변동성이 막 생기고 있고요. 싸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이 회사는 작년까지 적자라서 뭐 한국 콜마랑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실력 있는 회사니까 또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조정시 모아 나가자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다 오늘 주제에 딱 맞는 종목들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